2007년까지 사용 빈도가 매년 수십 회에 불과했던 당선인이 2008년이 되면서 무려 1457회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크게 늘었습니다. 웬일일까요? 맞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이거나 이듬해,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우리 언론 기사에서 2008년 이후 당선인 사용이 확연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2008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줄 것을 언론에 요청합니다. 당선자에 놈자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당선자라는 표현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에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있음을 이유로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앞둔 사람이 헌법에 명시된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의 대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만 있던 해를 볼까요? 당선인 대신 당선자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도하며 언론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선자라는 표현을 일제히 거두고 당선인이라는 표현으로 거의 통일하는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결과를 전할 때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당선인이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당선자로 쓴 건데요. 당선의 가치와 무게가 서로 다르다고 봐서일까요? 그렇다면 이 또한 권력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사실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일컫는 당선자라는 표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의 색임이 비록 놈자이기는 하지만 자에는 결코 비하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가 비하의 표현이라면 과학자, 철학자, 저 같은 언어학자, 교육자 등 지식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에 자자가 붙지는 않겠죠. 또 노동자, 참석자, 승리자, 낙관론자, 운명론자 등에 쓰인 자를 보면 비하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후보자였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당선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던가요? 후보자나 유권자 때는 괜찮다가 당선자가 되니 갑자기 자가 들어간 당선자가 싫다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자가 비하의 표현이니 인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선자를 바꾸자고 하기 이전에 유권자부터 바꾸자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